하나씩 제거하기 시작을 하죠. 척준경은 옛날에 윤간의 부하였습니다. 윤간의 별무반이 있었죠. 윤간의 부하였었죠. 그리고 이자겸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자겸은 척준경을 시켜서 인종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해서 먼저 궁궐을 칩니다. 인종을 신임받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궁궐을 지켰으나 워낙 세에서 열세였죠. 궁궐은 불타고 인종의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인종도 불타버린 궁궐에 있을 수 없어서 이자겸이 사저의 사랑방에 거주하게 되고 미리 안치, 즉 밥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문 밖을 못 나오게 이렇게 거의 가도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종은 장인 이자겸에서 가둠을 당합니다. 그러나 인종은 끝까지 이자겸 제거에 열을 올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겸도 인종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해서 인종을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책을 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종의 부인, 자기의 넷째 딸이죠. 넷째 딸을 시켜서 인종을 독살하려고 음모를 꾀하죠. 약탄광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인종에게 갖다 바쳐라. 의도적으로 약탄광을 걷다가 이렇게 넘어뜨려서 결국에는 지나가는 새가 그 쏟아진 약탄광의 잣을 먹다가 죽는 것을 보고 인종은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자기 부인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이자겸도 딸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인종은 결국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척준경을 시켜서 이자겸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근데 사실상 이자겸과 척준경은 사돈관계지만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호 비방을 하고 궁궐을 점령했을 때 애꿎은 궁궐을 불을 왜 태웠느냐 이런 시비 문제 같은 것도 서로 얽히고 설킵니다. 더군다나 이자겸의 머슴과 척준경의 머슴이 서로 주인을 욕하는 것들을 주인들이 이제 귀로 또 듣죠. 결정적인 이제 원인적으로 이제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관계를 알던 인종은 척준경에게 몰래 꼬입니다. 척준경을 꼬여서 이자겸을 제거해주면 당신은 상당히 권력과 부경화를 있다는 것들을 암시해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도 안 좋은 데다가 머슴끼리 싸움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척준경은 이자겸 죽임을 간곡히 원했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딸의 간곡한 청에 의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귀향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전라도 영광 있죠? 뭐로 유명합니까? 굴비. 네, 바로 이 굴비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자겸이 소금에 절인 조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건 또 한간에는 자기를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 죽일 거다. 이런 얘기도 도니까 이자겸은 왕에게 아부를 하려고 아양을 하려고 이 조기를 궁궐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궁궐로 올려보냈지만 자기는 아첨하는 것이 아니다. 비굴하지 않다. 비굴하지 않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옳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굴하지 않다. 비굴하지 않다. 그래서 굴비. 그 굴비의 어원이 바로 이자겸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자겸은 영광에서 유배된 채로 죽고
척준경 역시 사실 인종은 척준경을 이용을 해서 이자겸의 날을 진압을 했지만 척준경 역시 눈에 가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던 아주 서경 출신의 대단한 수재가 있었죠. 바로 정지상입니다. 정지상.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 묘청의 난을 설명할 텐데 이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정지상입니다. 정지상은 뭐 국어책에도 많이 나오죠. 송군. 그래서 우월장제 초색단이 성군남포 동비가요. 별루년년 청록하여 대동강서 하수진 이런 아주 멋진 시를 졌던 당대 대단히 유능했던 석학입니다. 이 정지상이 바로 인종에게 묘청을 소개하게 되죠. 묘청. 그러면서 역사가 다시 한번 수레바퀴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척준경도 이 정지상의 탄핵을 받고 유배를 갑니다. 유배. 마지막엔 다시 복권이 되지만 유배를 인종은 이렇게 해서 이자겸의 나는 정리가 되지만 인종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도인 개성에서 장인과 아주 피를 보는 그러한 혈전을 치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로 정지상이 소개시켜준 묘청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 고려의 역사는 다시 한번 격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자겸의 난 너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덩어리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가진 그 사람과 그 주변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일반 서민들 삶과 별다른 게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음모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인간의 감정, 인간의 심리는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층을 두니까 굉장히 우리 서민과 달리 보이는 것이지, 이때도 사실 궁궐을 장악하는데 300명의 승려군들이, 이자겸을 도왔던 300명의 승려군들이 궁궐로 쳐들어가는 바람에 궁궐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400명 해가지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 우리 역사의 그 도도한 그 흐름 물줄기 고비고비 마디마디마다 아주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 많은 역사의 변화가 생겨왔듯이 크게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응축된 힘, 제도, 총동원령이기 때문에 크고 거대하지만 정변이나 내란이나 쿠데타 같은 것들은 사실상 몇몇입니다. 몇몇에 의해서 주도되고 몇몇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정변, 내란, 쿠데타 같은 것들이시죠. 그리고 어떤 사감도 이럴 때는 많이 좌우를 합니다. 사감도 많이 좌우. 다음 시간에 묘청의 난. 다음 시간에 묘청의 난 함께 하겠고요. 우리가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파당, 문벌, 외척 이런 것들과 왕권을 유지 관리하려고 했던 어떤 세력 싸움 속에서 나타났던 귀족, 왕실 간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